자체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얘네가 연구 뿌리를 계속 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카라와 그녀들이 사는 세상 카라 의사새의 카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팅으로 한번 인사드려 보려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기뿌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공기뿌리를 제가 연구뿌리라고 했죠. 나중에야 제가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뇌와 입이 따로 노는 일이 진짜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잡을 겸 또 생각난 김에 한번 공기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공기뿌리는 공기뿌리라고도 하고 공중뿌리라고도 하고 또 한자로는 기근이라고 부르고 또 영어로는 에어루츠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같은 식물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다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서 이제 불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공기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요. 지금 이 앞에 몇 가지 제가 식물들을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뿌리는 이 흙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공중에 뿌리가 나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공기뿌리인가 봐요. 공기뿌리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이제 격가지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뭔가 공중에서 자기가 부족한 수분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그런 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게 돼서 공기뿌리가 발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기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열대 관엽식물들이 있겠더라고요. 열대 관엽식물들은 아무래도 열대 우림에서 자라다 보니까 울창한 산림 속에서 충분한 햇볕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격가지를 많이 내가지고 가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뿌리를 많이 내가지고 수분 흡수하고 햇빛도 받고 그런 식의 역할을, 영양분도 받고 그런 식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제가 보니까 몬스테라나 그런 열대 식물들은 보통 기근이라고 하는데 그 기근에서 걔네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하는 영양분을 빨아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든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지금은 많이 변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길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몬스테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잎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근이 나와서 밖으로 뻗게 되거든요. 얘는 몬스테라고 콩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으로 기근이 나와가지고 밖으로 뻗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근들은 실제적으로 뿌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싫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흙적으로 이 기근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흙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흙 속으로 들어가서 보기 싫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몬스테라 같은 경우도 옆으로 기근이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오면 흙 속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화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은 많이 지저분하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밖으로 좀 나오면은 엄청 길게 나오면 또 징그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흙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유도를 해줘서 방향을 잡아주면 이렇게 흙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열대 관엽들은 기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신고니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근이 큰 역할을 하지는 않고 어차피 신고니움은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귀찮으시면 잘라주셔도 되지만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나중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고니움 이런 열대 관엽들은 그 기근을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기뿌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많이들 갖고 계시는 이런 개발선인장 종류인 것 같아요. 이건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가재발 선인장과 개발 선인장을 통틀어서 개발 선인장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개발 선인장은 봄에 꽃이 피고 이 가재발 선인장은 겨울에 꽃이 핀다고 해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종류에 속해 있는 것 같고요. 이 가재발 선인장 같은 경우도 옆에 잔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공기뿌리인데 얘네는 자기가 이미 독립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공기뿌리를 뭐 잘라주실 필요 없이 이 공기뿌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하면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이렇게 금방 개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워낙 번식이 잘 되는 그런 종류이죠. 번식도 잘 되고 뭐 꽃도 예쁘게 펴가지고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번식 잘 되고 예쁜 것 중에 하나가 이 칼린디바거든요. 카랑코에랑 또 뭐 칼린디바랑 또 비슷한 종류인 것 같은데 이 칼린디바도 이렇게 공중뿌리를 굉장히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린디바도 이 공중에 뿌리 난 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냥 흙에 심으면 이렇게 금방 하나의 개체가 또 만들어지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물꽂이를 해놔도 또 금방 뿌리가 내려가지고 또 이것도 그냥 흙에 심어주시면 또 새로운 개체로 키울 수가 있죠. 이렇게 공기뿌리가 다양한 식물군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공기뿌리가 뭐 큰 역할을 하지 않아서 뭐 다육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거해줘도 워낙 다육이도 잎 같은 걸로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저분한 경우에는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뭐 개발선인장이나 칼린디바 같이 자기가 따로 독립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공기뿌리를 내는 애들은 또 잘라가지고 그대로 흙에 꽂아주시면 바로 또 새로운 개체가 되니까 또 번식하기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제라늄의 공기뿌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라늄이 이제 보통 목질화되고 이제 뿌리가 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제라늄도 공기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라늄이 다 나이 먹고 목질화 됐다고 해서 공기뿌리를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얘도 지금 좀 나이가 한 2년 이상 됐고 목질화도 됐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별로 지금 자르지를 않고 자르지 않아도 이렇게 소복하게 크는 시리아인데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소복하게 자기 혼자서도 잘 크니까 가지치기를 안 했거든요, 작년에.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 그냥 원래에서 났던 가지들에서는 공기뿌리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른 경우에 자르면 이렇게 자른 옆자리에서 새로 나오는 가지, 이렇게 가지치기 한 자리에서 옆으로 나는 가지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공기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냥 자르지 않았던 자리에서는 공기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 옆에 키다리는 제라늄 미자로스예요. 지금 키가 너무 커서 올해도 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참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도 조금은 겹이 있는데 여름엔 확실히 거의 홀꽃처럼 이렇게 펴서 제라늄마다 이렇게 꽃으로
얘가 뭐 어떤 제라늄인지 비교하기는 되게 여름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하얗게 피거든요. 홀꽃으로. 얘도 그 봄에 예쁘게 폈던 거 옆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 미주아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가을에 여기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새로 난 가지에서 옆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새로 생기는 가지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공기뿌리가 생기더라고요. 여기도 볼록볼록 공기뿌리 보이시죠? 이 공기뿌리는 아무래도 이게 원가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가지치기를 했다는 거는 위에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되었다는 얘기니까, 이 새로 나오는 가지들이 언제 자기들이 이 영양분이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할지 알 수 없다 생각을 하는지 태어나면서 이렇게 자기가 독립할 준비를 하면서 태어나더라고요. 공기뿌리가 있으면서 공기 중에 있는 공기도 마시고 또 이렇게 수분도 빨아들여서 뿌리에서 뭔가를 공급 좀 부족하다 하면 이렇게 공기뿌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언제 잘라서 흙에 꽂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 하실 때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톡, 톡 이렇게 하면은 잘 떨어지거든요. 톡, 톡 이렇게 칼로 안 자르셔도 그냥 하면 더 뿌리가 잘 나니까 그렇게 톡톡 해서 잘라가지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 시리미샤 공기뿌리 꽂이 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2일째 됐을 때 찍었을 때 뿌리 안 나 있었는데, 제가 그날 영상 내보내면서 4일째 됐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나 있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공기뿌리가 있는 애들은 금방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 저희가 잘라서 삽목하면 빠르면 2주, 보통 3주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뭐 일주일 안 돼서 3, 4일 지나서부터 이렇게 뿌리가 나니까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진짜 맞는 거죠. 이렇게 뿌리 내리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흙에 심어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런 공기뿌리 같은 경우는 물꽂이 안 해도 바로 그냥 흙에 심어주셔도 금방 자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관엽이라든가 열대 관엽도 그렇고 이런 제라늄이나 뭐 아메리칸 블루 이런 것들도 다 여름에 이 물꽂이 해 놓으면은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뿌리 구경도 할 겸 물꽂이 해 놓으시면 좀 흥미롭게 관찰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뿌리도 보여드릴 겸 공기뿌리에 대해서, 자꾸 연구뿌리라고 말이 나오네요. 공기뿌리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저희 집에 몇 가지 또 공기뿌리 나 있는 애들이 있길래 제가 또 겸사겸사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또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